그럼 지금부터 자유한국당 구미의 주변동 예비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아침 주변동 예비 후보께서는 생산 추원 탁과 박정희 대통령 승가 참배 후 승강의 예비 후보 등록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변동 예비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의 위협을 발전적으로 대상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자유한국당 세대 교체의 성공으로서 움츠리고만 있는 구미 경제를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 또한 가졌습니다. 그럼 주변동 예비 후보의 간단한 인사 말씀과 출마의 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주대동입니다. 열린 날에 4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늦었지만 여기 함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제 출마의 면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저 추대동이 4년 만에 정치적 고향인 구미에 돌아왔습니다. 구미 경제를 다시 뛰게 하고 보수의 세대 교체를 이루고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에게 구미는 정치적 고향입니다. 여의도 정치판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부터 10여 년간 구미를 위해 뛰었습니다. 당시 구미시 공무원분들의 손을 잡고 세종시로, 국회로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하나의 사업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정말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습니다. 그리고 제법 많은 성과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이라는 기간 동안 구미는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떠나가고 거리의 수많은 상가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불 꺼진 아파트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가 후보 등록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구미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만 많은 구미 시민들이 정말 걱정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구미는 이제 어렵다, 구미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라고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이사 가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감히 묻습니다. 구미를 이대로 포기하실 건가요? 정말 구미를 떠나실 건가요?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50년 전 구미는 아무것도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보다 어쩌면 더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구미 명당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천월급 6,700원을 편지 속에 넣어서 고향으로 보냈던 소녀의 땀이 있었습니다. 17살의 가장이 되었지만 콧노래를 부르면서 나일론을 생산하던 어린 근로자의 수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피와 땀이 더해져 대한민국 제1의 내력 수출 기지 구미를 만들어냈습니다.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그리고 특히 구미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 여러분, 이분들이 해냈던 일을 우리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냈던 일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신발끈을 조여내고 땀을 흘리며 구미를 다시 뛰게 만들고자 합니다. 다시 뛰는 구미를 위해 저는 세 가지 비전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제가 당선되면 제 임기 내에 대기업의 추가 투자를 확정시켰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LG 디스플레이는 TV용 LCD 패널의 국내 생산 중단을 이미 밝혔습니다. 피투소리 공장은 이미 폐쇄됐고 직원 규모도 상당히 축소됐습니다. 구미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LCD 생산 설비는 머지않아 수명을 다할 것입니다.
이 상태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미 LG 디스플레이 측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기회에 전화위복이라고 합니다만 이 기회에 LG 디스플레이 구미 사업을 완전히 재편해 새로운 신성장 사업을 구미에 배당하고 새로운 설비를 구축해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 SK 시트론과도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SK 시트론은 글로벌 웨이퍼 시장에서 4위, 5위 하는 대기업입니다. 그 대기업의 본사가 바로 이곳 구미에 있습니다. 저는 SK 시트론이 글로벌 시장 1위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와 구미시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시트론은 당당히 얘기합니다. SK시트론 글로벌 1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구미와 같이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구미가 할 수 있는 일을 제공하겠다고, 대신 SK시트론도 추가 투자를 하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협의가 더욱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임기 중에 대기업의 추가 투자가 분명히 확정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구미의 산업 구조를 다양화시키겠습니다. 사실 구미의 산업 구조 다양화를 위한 시도는 이미 2008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바일 융합기술센터 구축사업, 3D 유목합 소재 기반 구축사업, 전자의료기기 기반 구축사업, 그리고 탄소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굵직한 사업이 제가 김태환 국회의원을 모시고 실무 작업을 진행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사업 명에도 알 수 있다시피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한 도시의 산업 구조를 다양화시킨다는 것이 1, 2년 만에 이루어지지 않듯이 이 사업들은 기반 구축 단계, 기반 구축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2단계 사업으로 육성 사업, 3단계 사업으로 고도화 사업이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한 도시의 산업 구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여간 이 사업들의 2단계 사업이 멈춰버렸습니다. 전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구미는 여전히 대기업, 특히 LG에 대한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아 LG가 있지만 구미는 감기되는 상황,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우선 이 사업들의 2단계 사업은 육성 사업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멈춰섰던 산업구조의 다양화, 구미 산업구조의 다양화를 추진해 구미의 대기업 의존율을 낮추겠습니다. 제가 진행해왔던 일, 하지만 지난 4년간 멈춰섰던 일들을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보수의 심장 구미에서 세대교체를 통해 당당한 보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진보의 민낯을 목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보수에 대한 거부감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몇 년 동안 대통령이 탄핵되고 보수는 몰락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보수의 몰락에 대해서 반성과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성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데 국민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제가 이 소리를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원 보좌가 15년차가 되면서 정말 마이크를 잡고 이 소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하지 못하는 이 소리, 제가 저부터 반성하겠다는 소리를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집타분하고 권위주의적이며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고집하는 보수. 그런 보수는 이제 과감히 배척하겠습니다. 낡은 보수. 제가 나서 바꿔보겠습니다. 물론 저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하겠습니다. 잘합니다. 하지만 제가 시작하고 전국의 젊은 목소들이 나선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구미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대 구미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20대, 30대 청년들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구미에서 30년, 40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느냐고. 제가 그런 구미를 만들고 싶습니다. 당당히 살아가면서 자식들에게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구미를 만들고 싶습니다. 구미 시민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해주신다면 구미는 다시 뛸 수 있습니다. 다시 뛰는 구미. 희망을 얘기하는 구미. 당당하고 젊은 보수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네, 혹시라도 아직까지 예전에 여기 계시던 많은 분들 보면은 김태환 의원 보좌관으로는 알고 계셔도 추후 대목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 개인이나 아니면 구미시의 발전에 대한 견해나 물어주시면은 성심성의껏 진정성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현 저는 지난 4년 동안 보니까 가게문화가 같은데 이 기업이 떠나는 게 하루 이틀 결정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없었습니까? 그 원인이 의원님 보좌관 시절 그 시절에 발생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많은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많은 성과, 어떤 성과를 하셨는지 잘 궁금합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 떠나가는 원인, 가장 큰 원인은 기업의 경영 환경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치권에서 떠나가는 기업을 강제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투자 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강제로 너 이리 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김태환 의원을 모시고 보좌관을 했을 때 그때 잘못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일단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이 그때부터 있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도 LG의 기업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LG가 그때부터 조금씩 이 파주로 조금씩 이전을 하고 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김태환 의원을 모시면서 김태환 의원하고 많이 상의를 하면서 LG가 구미에 장기적으로는 구미에서 이전을 하고 파주로 떠나가려고 한다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미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미가 LG의 기업 의존력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그 과정들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LG에다 요구를 하면서 그 시기를 늦춰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의존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LG에 대한 구미시의 기업 의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업 의존율을 낮추는 게 하루 이틀, 1년, 2년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대응 사업들을 하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했던 게 5천억짜리 탄소 플러스터 조성 사업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전자 디스플레이가 의존되어 있던 그런 구조를 조금씩 바꿔나가는데 구미가 이러한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간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LG에다가 때로는 부탁을 하면서 시기를 좀 늦춰달라, 때로는
LG에 좀 취약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거머쥐고 강요하듯이 협박하듯이 늦춰달라 이런저런 요구들을 계속을 했고 그 시기를 계속 늦췄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따라가는 게 지난 4년 기간 동안은 누구의 원인이다, 누구의 탓이다라고 하기보다는 가장 큰 원인은 LG의 기업 환경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정치권에서 그 부분을 최대한 좀 늦추는, 그러면서 이렇게 기업 LG에 대한 의존율을 조금씩 낮추는 노력들, 이런 노력들이 있으셨어야 되는데 지금 현역 의원님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 건 저는 아는데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김태환 의원을 모시고 10년 정도 여기서 일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실적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자, 김태환 의원님이 하신 일들 중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열거하자면 지금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게 당장 말씀드렸다시피 모바일 융합 기술센터 구축사업, 그리고 3D 융복합 소재 전자어뢰기 기반 구축사업,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예타까지 진행을 하면서 5천억짜리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이 사업들. 그런데 저희가 그 관리를 못하고 국회의원이 떨어지자마자 관리가 안 되고 우리가 현재 800억짜리 쪼그라들어 버렸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도레이를 잡은 겁니다. 도레이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도레이가 중국 간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도레이가 중국 간다고 하면 지금 있는 고공단에 있는 도레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도레이도 중국에 그 당시에 그대로 방치했다면 중국에 갔을 겁니다. 지금 LG가 빠져나가듯이 갔을 겁니다. 그래서 도레이가 필요한 것이 중국이 아니라 그 방향을 한국으로 틀어가지고 도레이가 여기 고공단에 안착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걸 하기 위해서 정부와 구미시가 어떤 역할을 해주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년 넘게 협의를 하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필요하다고 판단해가 김태환 의원이 직접 도레이 일본까지 가가지고 만나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저희가 준비를 했던 게 탄소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도레이는 전 세계 글로벌 탄소 시장의 넘버 원 기업입니다만은 그 도레이의 R&D 기능이 다 일본에 있습니다. 근데 이 첨단 산업일수록 생산 현장과 R&D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도레이에서 이 R&D의 부족분을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보완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탄소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하면서 그때 필요한 게 어느 정도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저희가 출발을 할 때 그리고 김태환 의원이 떨어질 때까지만 해도 그 시점까지만 해도 5천억짜리 사업으로 정부하고 이야기가 다 됐습니다. 근데 아쉽게 임기는 끝나버리고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게 많이 쪼그라들고 주요한 R&D 기능을 하는 기술들이 그 이후에는 뭐 경산으로 빠져버리고 했는데 여하튼 간에 도레이를 잡았던 것도 상당히 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지역별로는 지금 자그마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선산에 유치하기로 하는 식품연구원 부분입니다. 식품연구원 경북분야는 비용에 필요한 부분을 경북도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 예산을 저희가 그 법을 고치면서까지 경북도에 지원을 하고 그래서 경북도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그래서 식품연구원 경북분원이라고 하고 구미에 유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구미 유치를 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지방자치법상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투자하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제가 보좌관을 했습니다. 그 실무 법안 작업을 직접 다 했습니다만은 법안 작업 하는 데만 6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정부 출연연법을 바꿔가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해가지고 법안을 바꿔가면서까지 제가 식품연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시겠지만은 그 당시에 구미에서 식품연구원하고 구미시하고 경북도가 모여가지고 3자 MOU 체결을 하고 했습니다. 지금 또 다른 문제가 하나 걸려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미 다 확정 지었는데 그 이후에 실제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또 다른 문제가 또 걸려있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게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는
하느냐를 안다면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 당장 추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을 바꿔가면서까지도 바꿔서라도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거기서 직접 실무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 임기 내에 마무리 지어서 식품연구원을 여기에 선산에 바로 갖다 놓을 예정입니다. 왜 제가 식품연구원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느냐면은 식품연구원이 선산에 들어오면은 그게 플러스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선산 군 지역에 농업에 있어가지고 부가가치 옛 선산 군 지역에 있는 농업 기반의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에 박사급 인력들이 당시에 30명 정도가 오기로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아예 이주를 해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당시에 남유진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가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빌리지를 조성을 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이게 바로 박사급 인력들이 선산에 거주하게 되면은 정주 여건 개선이라 우리가 그렇게 만들기 힘들었던 정주 여건 개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씩 만들어 나간다면은 선산 지역에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선산을 좀 더 개선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식품연구원이 단순한 식품연구원이라는 기관보다 그 기관 위치보다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제가 법을 직접 개정하면서 실무 작업해가면서까지 추진했었습니다. 당시에 같이 추진했던 그 식품연구원의 실장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자신이 조만간 주소를 이전해서라도 자기가 열심히 돕겠다 대신 당선되면 식품연구원 꼭 그때처럼 그렇게 빨리 추진해가지고 합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제 자랑 같이 쭉 더 열거하는 게 없고요. 나중에 시간 되면 했던 것들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습니다. 사실은 그 주여동 보좌관, 김태환 보좌관으로서 구미에 많은 그동안에 숨어서 열심히 하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할 줄 안다 하는 것은 인정받은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일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미 현안도 참 많습니다. 많은데 새해 들어가지고 또 새로운 또 부분의 사회로 총선 부분에서 좋은 인물을 뽑아야 되는 입장에서 한마디 질문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영 후보가 나서고자 하는 구미 을지역과 인접한 곳에는 조만간에 대구 통합 신공항이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때 과연 구미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야기가 좀 흘러나오는 것은 KTX 구미 기차 구미역과 그 다음에 신공항 간의 철도 연결 그 다음 오공단과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오공단과 그 다음에 구미 김천 KTX 부분의 간선도로 개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 이야기가 많습니다. 도청과와 또 연계되는 부분의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와 같은 그런 속에서 어떤 부분에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떠한 의지를 말씀에 임하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성호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기존의 도로 부분이라든가 철도 부분이라든가 기본적인 계획이 다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숟가락을 넣고 싶진 않고요. 그래서 제가 했다라고 하진 않고 지금 되어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국회에 된다면 충실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미의 신공항이 만약에 들어선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로 구미가 산업공단입니다. 산업공단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 부분을 저는 아이디어로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신공항이 그쪽에 들어선다면 MRO 이승호 부부장님 아시겠지만은
공항과 관련돼서 항공 정비 산업이 필요합니다. 공항에 들어가 버리면. 도로는 그 산업들이 들어가면은 도로는 닦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영천에서 MRO 사업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공항이 군위 쪽에 새롭게 들어간다면은 신공항의 개원시로서 MRO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MRO는 향후 확장성이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군위와 연결되는 도로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가까운 지역에 그리고 5공단도 가능합니다. 뭐 잘 아시지만 5공단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인 계획은 잡혀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도로나 철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로와 철도를 활용해서 구미가 뭐 할 거냐를 저는 고민해 왔거든요. 그리고 그 MRO 산업, 항공정비 산업, 황금알을 낳는 산업입니다. 그 부분이 구미가 차지해야 됩니다. 사실 다른 지역은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구미가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구미의 또 다른 신성장 동력 산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모셨던 김태환 의원이 아시아나 출신인 건 다 아시죠? 아시아나 쪽하고 빠지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하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공항 이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구미가 그 부분을 선정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부터 해가지고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하고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구체화시키고 공약으로 세부적인 공약으로 제가 나중에 공약 발표할 때는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핵심은 말씀하셨던 도로나 철도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기초가 어느 정도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숟가락을 얹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한 연결을 통해서 제가 만약에 국회에 된다면 그것들이 빨리 추진되고 그 도로, 그 철도, 그 관련해서 이용해서 거기에서 구미가 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MRO 산업, 항공정비 산업 이 산업을 구미에 빨리 유치해서 땡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즉 부산 고기 죄송합니다. 추가로 그 항공 그 정비 사업 금융 구미 상당히 그 고무적인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또 대부분 통합신공항이 그 부디하고 어선 쪽에도 없다면 창구미 공간이 많이 좋아진다고 저희들이 상당히 좋아지겠죠. 한데 이제 좀 우려되는 이야기를 보시면은 도청과 완동에서 적극적으로 그 도청과 그 신공항 사이에 150만 평 정도의 그 국가 공간을 그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한 4년 전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와 연관돼서 또 구미가 우리가 구상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어쩌편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도 이야기 듣고 계시는지 그럼 그런 부분에서 가지고 한 말씀. 네, 간단하게 답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김태환 의원 보시면서 4공단 묘단지 5공단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선을 그었던 사람입니다. 지난 선거 때 여기 구미에 내려와서 보니까 가장 먼저 전화를 저한테 주신 분이 그 당시에 구미 황창하 단장님이셨어요. 수공예 구미사업 단장이셨던 황창하 단장인데 한 뵙자고 그래가지고 보자 그래가지고 그 며칠 뒤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루 전망대여가지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보좌관님 그때 예전에 저랑 같이 선거했던 그 모험단지가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5공단 저 뒤에 보이는 5공단 그때 같이 선거했던 5공단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걱정하셨던 그 공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공단을 만드는데 지방에서 공단을 만들면 일반 산업단지를 하나 만들려면 자체적인 재정 계획 수립도 필요하고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입자 순서도 필요하고 그렇게 그 과정들이 다 거치고 경북도의 승인을 거쳐가지고 기본 계획을 하는데 4년, 5년 걸립니다. 그리고 실시 계획하는데 1년에서 1년 반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 착공을 하는데 2년 정도 걸립니다. 저 도합 한 6년, 7년 걸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항
공항이 의성군대 사이에 들어선다고 확정된다면은 거의 같은 시기에 공항을 딱 씁니다. 닦고 공항에서 운영이 딱 시작되면은 바로 필요한 게 MRO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선점해야 됩니다. 그 시기가 새로운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시기랑 안 맞습니다. 반대로 우리 구민은 선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한다면은 그쪽에 공단을 만들어 놓고 한다 하더라도 그쪽에 말씀하셨던 그 지역의 지자체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지자체가 그거를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해가지고 수립을 해가지고 실행하고 행정 절차를 거치고 이 시간에 우리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미가 선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구미한테 뚝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구미도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점을 하자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사업들을 제가 실무를 직접 띄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맥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제안을 하는 겁니다. 선점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경북 IT 뉴스 박명순입니다. 지금 페이스북에 댓글이 달렸어요. 뭐냐면은 얼굴 한 번 안 보여주더니 선거철 되니 뒤에는 제가 발표를 안 하겠습니다. 네. 근데 국회의원 후보로서 언제쯤 나오실 결정을 하셨고 네.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네.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자, 페북에 얼굴 한 번 안 미쳤다 그러는데 사실은 4년 전까지는 굉장히 자주 내려와가 구미에서 뛰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 신분이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진짜 근무하고 계시는 구미시 공무원들 상당수 제가 많이 압니다. 많은 분들 아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보좌관 추 대동을 내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태환 의원 보좌관으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셨던 거지 구미시의 얼굴 한 번 안 비쳤다. 그거는 조금 오해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구미 언제 출마를 하려고 결심을 했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구미시를 떠나 있으면서 구미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흔히들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해외에 나가면은 대한민국을 다시 보고 모두가 애국자가 된다고. 근데 제가 구미시에서 일을 할 때는 당연하게 여기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에 매몰되가 일을 하느라고 그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지난번 선거에서 김태환 의원이 떨어지시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다른 의원실에서 수석 보좌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해보면서 다른 자치단체랑 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이라든가 가능성, 역동성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비로소 구미시 정말 가능성이 있는 도시구나라는 걸 새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김태환 의원님이 크게 방향을 잡아주시면 그 실무를 제가 진행을 하면서 했던 부분들이 가능성이 있는 도시인데 그런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중단되거나 진행이 안 되는 걸 보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기업이 떠나가면서 상가들이 문을 닫고 2016년도에 선거가 떨어졌는데 2017년도 5월달에 누군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밤에 전화가 와가지고 형님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지금 LG 라인 빼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그렇게 시기를 늦춰가면서까지 부탁을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사정도 하고 협박도 하고 했었는데 뜬금없이 2017년 5월달에 밤에 전화가 와가지고 LG 라인 뺀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자기가 그거 트럭을 몰고 왔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그동안 10년 동안 일을 해오면서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늦추려고 그래서 우리가 산업구조를 다양화시키는 시간을 벌려고 그렇게 노력했었는데 하루아침에 뺀다는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가슴이 푹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피웠습니다.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30대, 40대 걸쳐가지고 한참 일할 나이에 제 청춘을 바친 곳인데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해봐야 되겠다. 그때부터 꿈을 키웠습니다, 사실. 꿈을 키우면서 조금씩 주변의 분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던 건 2017년도에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출발점이 되게 된 거는 그 이전에 10년 동안 제가 일을 하면서 정말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던 저 나름대로는 누구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10년 동안에 저희 노력이 있었던 거겠죠.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서 저는 조금씩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달에 제가 그래도 10년 동안 모셨던 분한테 제가 저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그동안에 많은 절차 준비 과정을 거쳐가지고 오늘 아침에 상관이 문 열자마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구미 월에 등록이 제가 6번째입니다. 앞에 5분이나 계시더라고요. 6번째로 예배를 등록을 마쳤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날 하루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아니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조금씩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답변해 주시나요? 예. 제 나름대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미가 제가 일단 시를 위해서 구미시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산업적인 측면들 저희가 주로 했던 것들이 산업적인 측면들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여기 추마에 변화도 되어 있습니다만 대기업들과 직접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게 대기업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2019년 12월 기준으로 7,9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LG 디스플레이 직원 수가. 그리고 앞으로 그 숫자는 점점 줄 겁니다. LG 디스플레이 사장이 직접 국내 TV와 LCD 생산을 이제는 중단하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조만간 아마 그러면 앞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을 어떻게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책을 마련하려고 LG와 SK 등의 대기업들도 접촉하고 그 외의 대기업들도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을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MRO와 관련해가지고 아시아나 쪽하고 좀 접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이 박정희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는데 왕산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됐습니다. 지역에서 지금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주민들과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리고 오늘 세 개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 비전에 보니까 산업 쪽에는 있는데 다른 분야는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추가로 한 게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질문하니까 답변이 너무 장해요. 내공 없다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모릅니다. 왕산 선생님에 대해서야 알죠. 왕산 선생님에 대해서야 예전부터 아는데 이 갈등이 도대체 왜 이렇게 내부 구성원들 간에 이런 갈등이 있었는지 그분들을 제가 한번 만나 뵙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입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좀 더 혹시 기회가 남는다면 그분들의 입장이라든가 결국 시장님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고 하는데 시장님이 만나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분들이나 지역 우리 시민들의 의견들은 언론을 통해서 제가 좀 접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제 철칙이 그겁니다. 한쪽만 이야기 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근데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좀 고민을 해보고요. 시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해보고 답변을 올리는 게 정확하게 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변 바로 드리기에는 제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 외 비전에 대해서 제가 산업 관련한 비전들이 여기 있는 게 맞습니다. 당장 지금 그게 시급하니까. 그렇지만 그 외에 산업 외의 비전에 대해서 저희 공약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김태환 의원님을 모시면서 선거를 여기서 3번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공약들을 제가 직접 다 진두지휘회가 만들었습니다. 만든 보좌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약들 산업
부분 이외의 공약들은 제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여쭤보면서 그리고 이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앙부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아마 조만간 이 공약들을 발표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시간이 장황하게 길다 그러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일해주시겠다고 출마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풍부한 보좌관 경험으로 국회에 가셔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입시제도 있죠. 수능 문제 이게 수시로 바뀝니다. 네. 교육은 100년지 대계인데 산업 분야도 그렇고 지역 현황도 그렇지만 이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국회에 된다면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만간 입시 대상인 자녀를 둔 학부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고민입니다. 도대체 애들 입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게 같은 중학교의 학년별로 또 입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전에 교육위의 보좌관으로 또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많이 느꼈습니다만 최소한 입시 제도만큼은 국도 같은 경우는 국도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라도 어떤 간격을 두고 바꾸지 그렇게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입시 제도만큼은 그 적용 시기나 이런 것들이 최소한의 간격을 두는 것을 제도화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정권에 따라서 정권이 추진하는 것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소한 그 입시의 주체가 되는 그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을 위해서라도 올해 바꾸고 내년 바꾸고 내년 바꾸고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물론 그때 적용 대상은 몇 학년부터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수시로 바꿉니다. 대통령이 말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또 바꿨지 않습니까? 이거는 100년지 대기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1년지 대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교육제도에서 가지고 특히나 입시제도만큼은 국도개발 5개년 계획처럼 특정 기간 안에서 이게 바꿔지든지 해야 되고 그런 분들은 제도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주시거든요. 왜냐? 제가 당사자가 곧 될 거거든요. 제가 입시 준비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피부로 느끼고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그게 제도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걸 준비를 하는 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선 그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깜깜하게 성남 비공산 중원탑에 와가지고 참배를 하고 대통령 생가에 가서 참배하고 성관에 가서 공부하고 이 시간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TV 드라마에 보면 보좌관이라는 그 1편, 2편으로 나온 거, 제 얘기하는 거는 비하인드인데, 보좌관 출신 국회의원들이 엄청나게 많죠. 네, 민주당 쪽에 좀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고, 전체 300명 그 국회의원들 중에 역대로 쭉 보면, 제가 정확하게 그렇게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현재 국회의원으로서는 실제로 큰 통치 일만 했지 세부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좀 보다가 못습니다. 특히 우리 추대동 예비후보는 과거 김태환 계속 지금 김태환 전 의원 얘기가 나왔고 또 이제 3선, 4선, 5선 국회의원들 보좌관을 다 했습니다. 그만큼 중진 보좌관으로서 무게가 있다는 얘기죠. 그건 우리 기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좀 전에 우리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답변하는 걸 쭉 들어보니까 과연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일은 진짜 잘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그 담을 받고 있습니다. 또 김태환 의원이 지난 3선 동안에 참 곡절 끝에 나중에 청와대 마음을 잘못 본 그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장소준 의원이 있고 백승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많아요. 그러면 계속 해왔었거든요. 4선이 되었다고 하면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구의 주민들이 유권자들이 아쉬운 걸 많은 걸 갖고 있죠. 특히 지금 더합니다. 현재 국회의원들이
교체 대상 1이다. 뭐 어떻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중에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김태환 의원이 삼선에서 이제 낙선되고 난 이후에 보좌관으로서 지금까지 쭉 해왔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제일 아쉬워요. 그러한 내용의 사업이라든가 기조에 대해 가지고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안을 잡기 위해서 국토부랑 7개월 정도 협의를 하고 국토부에다가 예산을 추정 예산을 뽑아달라고 하고 자기들은 참여를 못 뽑는다. 우리가 왜 뽑냐. 그리고 그 가운데 설득을 하고 협박을 하고 뭐 이런 우여곡절 거친 한 7개월 정도를 하고 그쪽이 안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남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이 정도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주신다면 이건 당당히 공약으로 내세우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 어느 정도의 승인을 그 당시에 받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 그래서 그 당시에 선거 때 구미 시민들한테 KTX 신구미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까지 호소를 드렸었습니다. 그 공약 하나지만은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제가 7개월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구미 시민들이 구미 시장님이 뭐 관면단체 장님들은 KTX 역 내리면 차가 나가요 모시고 하지만 정작 구미 시민들이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구미 올 때도 KTX 역에서 내리면 입까지 너무 불편합니다. 일반 구미 시민은 버스 타고 오면 40분 이상 걸리고 택시 타면은 몇만 원이 나와버리니까 기차요금보다 더 나옵니다. 그 부분이 제가 피부로 너무 많이 느껴지고 그래서 추진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추진이 전혀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